현대차도 22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해 준다라면은 가능성이 있다. 인텔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좋게 보죠. 2차 전지도 더 이상 이제 빠지기 어려울 지경으로 많이 빠졌다.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오니까 노를 젓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들 종목 많이 여쭤보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럼 하반기 대장주는 지금 꼽는다면 어디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소망인가? 아니, 소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안 오른 것 쪽으로 돈이 더 들어온다면 돈이 몰리는 거는 뭐 삼성전자.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7월 말에 이제 관세 협상 잘 되면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이 그동안 못 올랐던 그런 좀 대형 수출주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벤더들, 뭐 이런 부분들 조금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금융주들도 뭐 계속 좋을 것이다.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주. 증권주, 그냥 금융지주사들이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냐면 보험주 잘 가는 건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보험주가 배당 좋다고 최근에 뭐 배당세를 갖다가 뭐 분리과세 한다 그러면서 많이 갔잖아요. 하지만 보험주들은 지금 금리가 이 모양인데 앞으로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수익 내기 쉽지 않거든요, 보험사들. 그러면 아무리 배당 분리과세 한다고 해도 배당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수익도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사들은 그것만 갖고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 대기업 지주사들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사주 소각 가지고서 갔는데 그러니까. 지주사들은 뭐 고유에 항상 저평가를 받는 종목들인데 아시다시피 대기업 지주사들은 대기업 애들이 수익이 잘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이라면은 자사주 소각만 갖고 주가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좀 하반기 바이오도 좋을 것 같고. 바이오도 오늘 바이오가 좀 급등했다면서요? 네, 오늘 다 많이 비만 쪽들은 워낙 좋잖아요. 지금 비만 쪽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뭐 인벤티지 랩이나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것들 조금 조정 시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ABL 바이오도 살짝 조정 났다 반등하고 있는데 아직 좀 갈 룸이 있어요. 리가켄 바이오도 좋고, 지금 뭐 펩트로는 뭐 호재 나오면서 뭐 이틀 3일 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워낙 대장주다 보니까 약간 버벅임이 있지만 삼바도 괜찮고, 최근에 셀트리온도 좀 바닥은 잡은 것 같고요. 그 외에 바이오 섹터주들 하반기에도 이제 임상 좀 기대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유한양행 엄청 올랐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게 존슨앤존슨 실적 좋았다 그러면서 그냥 올랐는데 뭔가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런 불꽃 장대향 뭐 와, 22%. 그죠? 여기 같이 하고 있는 오스코테 짠 이렇게 올라왔고, 근데 얘는 뭐 아침에 썼던 게 있어가지고 파란색이지만 여기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3일 동안 따다닥, 그죠? 좀 조정 들어오면 관심 둘만시면 할 것 같고, ABL도 이제 추세 살아있고, 그 다음에 펩트로는 너무 많이 올랐죠 오늘? 이래요. 따다닥 3일 동안, 그죠? 엄청 많이 갔죠? 오늘도 20% 가까이, 거의 19% 갔잖아요, 펩트로. 비만 쪽들이 지금 다 좋아요. 비만 쪽들이 경구용 비만 쪽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연구한 쪽들이 되게 좋고, 그래도 좀 덜 갔는데 조금 앞으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이오 쪽에. 그리고 뭐 지금 리가켄 바이오도 파이프라인이 좋고, 리가켄 바이오도 여기도 추세가 좋거든요. 파이프라인도 워낙 좋고, 또 많이 올랐다고 그러면 많이 올랐죠. 3만 원부터 올랐으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결과치들이 계속 잘 나오고, 앞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비만 쪽들도 계속 연구하는 쪽들도 흐름 좋아서. 근데 또 단기가 좀 2, 3일 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올 때를 좀 챙겨서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K뷰티도 인기 크게 얻고 있는데 화장품이랑 피부 미용기 관련주 투자 포인트랑 유망해서는 좀 어디가 될까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저도 계속 작년 연초부터 계속 중국에서 망한 기업들한테 해라. 왜냐면 중국에서 망한 기업들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주가가 튀인다. 그래서 코스맥스 계속 밀었었는데 코스맥스도 많이 올랐고, 한국콜마는 뭐 최근에 이제 가족들끼리 지분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뭐 아들 좀 야 너 상속거 무효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것 때문에도 좀 올랐었고. 화장품 제조하는 회사들이죠. 네,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APR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기기 하면서 또 화장품도 해가지고서 좀 많이 갔고, 그다음에 저 제일 많이 간 게 이제 실리콘투도 많이 갔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망했었던 그런 예전에로 따지면 이제 마스크팩이나 만들던 뭐 제이준 같은 애들도 많이 올랐고, 뭐 청담 글로벌 이런 애들도 유통 워낙 중국에서 잘하고 있어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달바 글로벌 신규 상장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갔고, 그 다음에 다 짜잘짜잘한 애들이 있었잖아요.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중국 얘기만 나오면 가는 화장품들도 많이 갔고, 지금 뭐 이츠함블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토니모리 이런 것들도 많이 가고,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약간 제조를 하는 업체들.
좀 많이 갔죠. 제조하는 업체들도 많이 가고 국내 로컬 작은 브랜드들도 많이 가고 또 중국 쪽에 진출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화장품 주식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K뷰티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또 여름 가니까 또 자외선 차단제 때문에도 많이 갔지만 네. 미국에서는 지금 관세 때문에 화장품 가격이 오를까 봐 한국 화장품 사재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 화장품이 대세인 거잖아요. 삼양식품 불닭으로 저렇게 오래 갈지 몰랐거든요. 저 진짜 한 몇만 원 할 때 봤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볼까요? 와, 지금 100만 넘었던데. 100만 원이 뭡니까? 150 언저리입니다. 지금 148만 원. 그럼 뭐 언제까지 오르는 걸까요? 제가 진짜 여기 3, 4만 원일 때부터 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삼양식품. 안 보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셨을 텐데. 이때 보면서 저희 지점에서 요거 회사 잘 아시는 분이 막 사서 모았어요. 네. 그래서 와, 저 삼양식품을 사시네. 불닭볶음면. 근데 아. 불닭볶음면이 그래서 좀 수익이 많이 났죠. 왜냐면 4만 원대에서 샀었으니까 여기까지 갔으면 뭐 13만 원이니까 오, 수익 많이 났네. 부럽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100만 원이 갈 줄 알았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튜브나 인스타 네. 이런 데서 유행을 끌면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몇십 배가입니까? 30배가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의 인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항상 그랬었어요. 하나만 가지고 가는 회사들은 안 돼. 이게 포트폴리오가 그거 하나 망하면 끝이야. 이랬었거든요. 예전에 해티제가에서 그 포테이토칩 나왔었잖아요. 허니 어쩌고 저쩌고. 허니 버터칩? 네. 그거 그때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아류작들 나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쑥 인기 떨어지면서. 그건 한국에 위주로 팔렸으니까. 인기 떨어지면서 하여튼 요새 나왔으면 또 대박이었을 수도 있을 수도 제가 있겠네요. 봤을 때 글로벌로 어떻게 가느냐가. 맞아요. 이게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스타들이 이제 불닭볶음면. 저는 불닭볶음면을 먹어본 역사가 없는데 전 먹어봤거든요. 맛이 어때요? 이 정도 주가가 납득 때 정도는.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죠? 이 정도 주가가 납득될 삼양식품 정도는 아니죠. 좋아하지만 이 정도 주가의 맛일까? 아, 그건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요. 물론 한국 사람 입맛에는 전 또 팔도 비빔면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요새 나왔던 신라면 툰바? 네. 그 맛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또 세계인 입맛은 또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여튼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실적으로 주가는 대변하는 거니까.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불닭볶음면이 더 이상 매출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쭉쭉쭉쭉 치고 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슬로우해지면서 그렇죠. 평균적으로 변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더 이상 좋아지려고 해도 좋아지지 않는 시점. 이게 그런 때 팔면 미국과 될 것 중국을 같아요. 중심으로 수출 확대 기조도 이어지고 하반기 공장 증설까지 하고 있다면서요. 맞아. 아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증설할 때가 항상 고점이다. 고점이다. 사실 이게 고점이라고 해도 뭐 보유자분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이미 다 많이 가져다 줬기 잘못해서 때문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148만 원인데 153만 원에 사신 분이 이거 방송 보시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계속 이격 거의 없이 20에서 이격만 오면은 밟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양식품 보유하신 분은 21선 기준으로 계속 꾸준히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 근데 음식료라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이런 수급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급으로도 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냥 이제 주식이 품절주가 됐나. 계속 가게 고래량이 없어요. 고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오리오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제일제당도 안 가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 한번 볼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하반기에 네, 맞아요. 고배당. 현대차 기아가 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메리트로 이제 상법 개정해서 고배당 분리과세, 네. 배당주 분리과세 하면 조금 타격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수출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좀 좋아질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7월 말은 지나봐야 안다. 확실한 거는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현대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당률이 높잖아요. 네. 보통 6%대, 7%대 가까이 나오니까 저는 배당으로서는 메리트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차가 빨리 많이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고속 성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이제 하이브리드는 좋다고는 해요. 네. 하지만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주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얽히면서 좀 못 간 거고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모펀드들이 좀 팔긴 했습니다만 개인들이 사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가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21만 원이면은 지금 지수이 21만 원이면은 사실은 현대차 고배당으로 봤을 때는 싼 편이죠. 작년 여름에 29만 9천 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는 좀 수출이 잘 되고 그랬을 때긴 하죠. 근데 지금 또 관세 여파를 맞으면서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현대차도 22만 원을 좀 강하게 거래량 실어주고 돌파해 준다라면은 가능성이 있다. 차트로만 봤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 지지선이고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그냥 18만 원 가면 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만약에 또 간다면 뭐 싸다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히려 뭐 모비스나 뭐 현대 오토에버는 시세를 한 번씩 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현대차나 기아가 못 냈고
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고배당의 메리트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세 협상 여부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4천 가려면은 네. 삼성전자랑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 수출주들이 외국인들 수급 받으면서 좀 올라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외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런 쪽을 향해 주느냐, 그게 나중에 주가에 조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반등했던 이재명 정부 이후에 인텔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많이 올랐죠? 네이버 좋게 보죠. 카카오는 뭐 오늘 리포트도 좀 잘 나왔거든요. 카카오가 지난 정부에서는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다르니까 정권의 성향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카카오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동안 조금 자회사들 막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도 여기 차트 보시면은 직전 고점 때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7만 원 네. 부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를 좀 다시 산다? 그런다라면 한 5만 5천 원 정도 지지하는 거 보고 사시면 어떨까 싶고요. 추세는 이게 단기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딱 저항대가 눈에 보이잖아요. 6만 2천 원 생겨버렸잖아요. 6만 2천 원 생겼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좀 양봉이고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가 실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오늘 양봉의 종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오늘 시가 부분을 좀 지지선으로 생각하시고 트레이딩 하실 때, 다만 이제 이 21선이 살짝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꺾이기 시작한 21선을 강하고 빠르게 좀 뚫어줘야 되니까 6만 2천 원 좀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중요하겠고, 오늘 외국인들 좀 들어왔어요. 리포트도 좋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이버 되게 좋게 보였는데, 네이버도 뭐 비슷해요. 카카오랑 그죠? 다 똑같죠? 그거 코인 때문에 많이 올랐었으니까. 근데 얘네는 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자회사들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네이버도 이게 요 정도가 계속 저항대였었단 말이에요. 23만 원대 후반, 24만 원 정도라 생각하면 그걸 돌파하면서 올랐던 거기 때문에 빠지면 24만 원 언저리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줄을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은 개인 수급입니다, 다. 그러니까 요새 개인들이 막 불나방처럼 사는 것들은 빠지고, 기관이 막 사는 것들, 외국인 사는 것들 막 오르는데, 또 그건 또 개인들이 열심히 팔고, 서로 달라요. 서로 꿈을 꾸는 게 다르기는 한데, 개인들은 지금 약간 코인 쪽에 약간 조금 심도 깊게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단기 급등한 이후에 30만 원이 저항이긴 하죠. 거기서 이게 조금씩 내려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는 한 24만 원 언더라면은 가격 메리트 있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좀 반등을 했던 2차 전지는 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좀 힘들어요. 네. 2차 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이 워낙 기술이 좋고 치고 나오거든.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2차 전지 쪽에서 신기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보급이 많이 확대돼서 많이 팔아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거나, 미국 쪽에서 뭔가 확실히 좀 전기차 많이 팔려거나 이러한 신호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실적이. 근데 최근에 보면 실적이 거의 바닥은 친 느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 전지도 더 이상 이제 빠지기 어려울 지경으로 많이 빠졌다. 다만 이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오니까 노를 젓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LG 솔루션, 뭐 포스코리온스, 에코프로, 뭐 대장들만 조금 한번 볼까요? 이 정도예요, 올라온 게. 근데 좀 더 단기로 보면 뭔가 많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잖아요. 단기로 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장기로 보면 네. 뭐 굉장히 이거 많이 보시면 떨어지는. 이렇게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선 안에 있잖아요. 이 하락 추세선 안에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을 좀 탈피하는 거를 확인해 보시고 사는 게 장기적으로 맞겠다. 다만 가격은 좀 싸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그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심각하게 매도를 많이 하지는 않고 있다. 근데 아무튼 뭔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으로서 뭔가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이 SS 이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리뱅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만들어내면 저장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살 길은 ESS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신성 ST 같이 그런 ESS 관련 애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좀 앞으로 괜찮은 게 이제 전고체 쪽들. 근데 그런 쪽들 조금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배터리 뭐 3원계나 만들고 이런 쪽들은 좀 사실 쉽지 않고, 뭐 리튬도 사실 쉽지 않고 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전고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S 저장 쪽,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은 지금 정부의 코드랑 좀 맞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렇고, 그 다음에 요새 좀 슬슬 LNF가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뭐 정말 망하지만 않으면 바닥의 수준이잖아요, 지금. 주구장창 떨어졌어. 제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가 너무 가팔랐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이렇게 퉁퉁퉁퉁 튀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이평선들을 돌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거의 한 2달, 3달 동안 바닥을 잡고 있기는 해요. 더 이상 안 빠지는데 이게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레포트가 한두 개씩 슬슬 나오긴 하더라고요. 사실 지수 대비하면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분들은 이거하고 에코프로비움은 자기 그냥 버린 자식 취급한다. 상속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좋은 걸 상속해야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진짜 기대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슬슬 좀 거래가 보셔요. 여기 바닥에서 거래가 붙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뭔가 호재가 나오면서 반전할 수도 있으니까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희망의 끈은 놓지 말되 너무 몰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다만 이제 물려있는 거를 팔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2차 전지 쪽들은. 미국 주식만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면 시총 1위 기록한 엔비디아 지금 172달러. 이거 주가 어떻게 보시고 야 이런 엔비디아 이것만 사놨어도 진짜 언제 팔아야 돼요? 야 이게 86달러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것만 사놨어도 진짜 비트코인 안 부러운데 그죠? 제 아는 분은 엔비디아에 다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회사 외국 그 이제 미국의 이런 회사들은 주식을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 손님도 마이크로소프트 다녀서 맨날 주식으로 받아가지고 주식을 완전 받고 돈 많이 엔비디아 벌었어요. 사고 해가지고 그리고 월급 받을 때마다 일반 사고. 직장인인데 수십억대 자산가 됐어. 그러니까 제 손님도 아주 올바른 사례. 마이크로소프트 뭐 망하네 마네 막 이럴 때도 계속 주식 사고 주식 받고 이래가지고 많이 야 여기 이렇게 10불일 때도 있었네요. 이게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시총 1위 기업이 돼버리다니. 그러니까요. 이게 시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맞아버리면. 이게 진짜 지포스라고 진짜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될 줄이야.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이제 경우도 많고 그냥 그래픽이라든가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좀 알죠. 핫한 회사였는데 그쵸, 지포.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쵸. 엔비디아는 진짜. 이런 거는 그냥 갖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계속 뭐 고평가 논란이 있어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냐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고생. 근데 또 약간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데이터 센터 너무 이제 막 열풍이 불어가지고 얘네 막 이렇게 수요나는데 얘네도 경쟁자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는 뭐 이때부터 계속 들었던 거 아닌가요? 예, 맨날 경쟁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경쟁자 나오는 뭐 거 됐는데 AMD가 뭐 다시 경쟁자가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AMD가 경쟁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게 기술적 분석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이것도 진짜 한 150불 언저리가 좀 지지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310달러 근처였는데 중국 전기차 공수에 고전하고 있는데 지금 좀 올라 322달러.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주였는데 참 저희 때 왜 안 팔았을까? 분명 난 거품인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죠. 하지만 뭔가 트럼프와 전기차 날아갈 때 진짜 머스크의 브라더를 맞아. 보면서 이거 하늘로 가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더 둘이 왼수됐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성향을 보면서 판단했어야 됐는데 맞아요. 그래도 뭐 테슬라도 전기차가 안 되면 로봇인 거죠. 뭐 인공지능, 로봇 이쪽으로 가야죠. 뭐 뉴럴링크도 뭐 테슬라가 만드는 세상에 진짜 로봇 집에 다 한 대씩 키울 때까지는 좋게 보이지 않을까. 테슬라도 저는 뭐 트럼프가 뭐 그렇게 막 이제 뭐 죽여 살려 하는 수준은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서로 헐뜯지 않는 수준까지 온 것 같던데 이제는 보니까 테슬라도 지금 주가에서 사실 전기차는 잘 안 팔리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옵티머스라든지 저궤도 위성 쪽들 뭐 이런 쪽들이라든지 뭐 향후에 뭐 뉴럴링크 이런 거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제가 볼 땐 테슬라도 300불만 안 깨면 뭐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 주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박스 그려둔 수준 지금 280불에서 여기 350불 사이 여기 박스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고객분 제가 진짜 요때 여기 200 여기 20 어짜리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저녁에 산다고 그러더니 안 사시더라고. 그러다 그 다음 날부터 오르기 시작하니까 계속 안 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후회를 하시더라고. 아무튼 테슬라도 엔비디아 못지않게 미래에 왜냐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로 갔다라면 테슬라는 로봇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뭐 대표적인 네 그런 부분 옵티머스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랑 더 이상 싸우지만 않는다면은.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일반적인 질문만 드려보면 주식 초보자가 가장 먼저 좀 버려야 할 고정관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주식 팔았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주식이 올라갔을 때 다시 안 사는 거. 그거는 절대 피해야 될 거. 그게 아까 그 만 얼마짜리가 몇십만 원 가는데 못 사는 거.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거 만 얼마에 샀던 그렇죠. 건데 19,000원에 어떻게 사? 19,000원에 팔았는데 3만 원에 다시 어떻게 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저도 옛날에 거래 내역을 막 찾아보다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9,000원에 산 적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팔았었는데
뭐 물론 더 다시 사고는 했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빠지는데 손절 안 하는 거랑 내가 판 가격보다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 요거 두 개는 분명히 매매 패턴에서 바꿔줘야 될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 손절하고 다시 가면 다시 사고. 올라갈 때는 이제 매수세에 더 불을 붙여주고. 뭐 불까지 붙이는 건 모르겠지만 빠질 때 손절했으면 그 종목을 버릴 게 아니라 다시 살 타이밍을 잡으려고 한 노력도 필요하겠고 내가 팔아 종목이 다시 간다라면 그 종목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네. 매매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요즘에 사실 몇 년, 뭐 한 2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좀 샀었는데 이게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싸게 사고 싶잖아요. 이게 제가 8천만 원대부터 샀었거든요. 비중을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면 낙폭도 크고 하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올랐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비중을 늘리려고 몇 번 해봤어요. 그 짓을 몇 번 해봤는데 결국 개수는 줄어들더라고요. 맞아, 내 목적은 그게 아닌데 늘리려고 한 목적인데 오를 때는 이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못 팔고 떨어질 때는 공포감에 팔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개수가 결국은 줄어드는 거 보면서 더 사야 될 시점에 좀 더 빠지면 사야지 하다가 또 올라오면 못 사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습관이에요. 손절과 추격 매수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 종목에 좀 단기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가는 태도? 왜냐하면 진짜 저 전력기기를 갖다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진짜 하고 LS 일렉트릭 되게 안 갔었어요. 제가 사서 갖고 있을 때 정말 한 두세 달 동안 진짜 짜증이 날 정도로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만약에 업황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있으면 그 한 우물만 좀 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잘하면 제일 좋지. 근데 그게 안 된다라면은 우상향 하고 있는 업황이다라면은 그 종목을 싸게 사고 모아가는데 좀 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업황의 시세가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낮이 매매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버려서 다른 섹터로 이동하는 그런 실수를 하면은 내가 시세를 중간에 털고 나서 다시 못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시간에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금 한 1억 정도 있으신 분이라면 좀 어디에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좀 좋을까요? 한 30%는 반도체, 또 한 30%는 좀 바이오에, 나머지는 뭐 상황 봐서 그때그때 유동성은 조금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30% 정도, 30-40% 정도는 현금을 좀 갖고 있었으면 자, 그럼 좋겠어요. 반도체에서 바이오에서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팁을. 장비주? 장비주. 네, 하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장비주 잘 모르겠으면 그냥 대형주 삼성전자 사라는 의미시고. 네. 그러니까 저 삼성전자 밴더들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옆을 지나가면서 골프 치러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거 다 지으면 거기 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장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장비주. 네, 장비주들은 계속 좀 좋게 보이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뭐 어차피 하반기 실적 신경 안 쓰는 섹터니까 근데 여름에 조금 시세 내고 좀 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요번 시세 끝나고 나면 한 가을쯤에 좀 사면 괜찮겠다는 생각. 그 사이에는 저는 엔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엔터도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별로 안 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트레이키즈 그거 추격하고 이쪽도 인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쪽도 뭐 BTS만큼이나 인기가 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JYP 엔터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여기에 뭐 조방원 전력기기 뭐 증권은 넣진 않으시네요. 그쪽은 그냥 추세대로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대로 그다음에 정책은 또 정책대로 증권은 뭐 증권대로 금융지는 금융지대로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은 제외하고 그들은 뭐 그냥 새롭게 좀 오를 수 있는 나름의 길을 간다 생각하고 하반기 후반으로는 좀 바이오주 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엔터하고 뭐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들 이런 것들 조금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 또 몇 개월 뒤에 뵐 텐데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투자 조언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좀 열기가 좀 후끌후끌 달아올 때 조금 차분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냉정한 자세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내 거 요만큼밖에 안 올랐는데 남의 거 많이 오르면 되게 조급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뭔가 이게 주도주들이 없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내가 또 새로운 주도주를 발굴하도록 좀 노력도 많이 하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시면서 시장 3000 시대를
잘 네.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부장님 모실 때는 전고점 3,300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또 좋은 장에서 한번 인사드리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 박진희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